주말 뉴욕 증시는 다행히 급반등으로 V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7월 FOMC가 예정돼 있는데 이게 현재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기대하는 그 9월 FOMC 전에 마지막 FOMC라고 이제 연준의 특성상 이렇게 직전 FOMC는 뭔가 강력한 힌트를 제공한 다음에 그 뒤에서야 통화 정책을 움직인다는 점을 다 감안을 한 바로 지난주에 그 마지막 거래일이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건데 정작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올 9월이면 이제 오히려 모든 게 늦을 수가 있다. 중요한 거는 7월 FOMC에서 뭔가 이제 확실한 힌트가 나올 때 여기에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거다. 이런 기류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뭐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 무조건 FOMC 전에는 하여튼 앓는 소리를 많이 해야 돈이 나온다. 그럼 이제 우리 명절 때 본가 방문할 때 특히 그 본가의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엄청 부자야. 그러면 이제 그 며느리, 엄마가 애들한테 최대한 허름한 옷 입히고 또 아빠는 차도 막 경차나 아니면 오래된 차 어디서 빌려서라도 그걸 타고 가야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지갑을 열어주든지 유산을 미리 주든지 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나만 해도 당장 우리 본가 갈 때 항상 초라하게 좀 허름하게 하고 가. 그래야 엄마가 좀 불쌍하게 여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번 FOMC에서 연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뉴욕 증시가 그 직전에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막 주가 막 팍팍 빠지고 막 곡소리가 나는 연기라도 했어야 됐다. 이거는 뭐 지난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미리 다 말씀을 드렸던 뻔한 헐리우드 액션이고요. 근데 정작 우리 K 증시에서 조금 쎄한 거는 코스피 대형주들의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데 다 사상 최고치 실적 나왔는데도 주가 반응은 아예 그냥 대놓고 투매로 그냥 패대기 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헐리우드 액션도 이거 너무 과하면 이거 너무 세게 힘들어가면은 그냥 뼈 상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우리 K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둔 빅테크들이 이게 또 우리한테 똥물을 튀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는 이제 FOMC 앞두고 열심히 앓는 척 죽는 소리를 하다가 연준이 이제 그걸 보고서 아이고 그래 유동성의 사탕을 물려줘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7월 FOMC에서 최대한 비둘기파적인 이런 따뜻한 코멘트와 함께 그래 9월 FOMC 다음번에 금리 인하 해줘도 되겠다 이런 이제 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털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썸머랠리 이제 한번 써먹었으니까 그치 인디안 썸머랠리 같은 거 한번 이번에 또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도대체 이런 와중에 왜 V자 반등이 나왔냐 요거를 보면은 우선 A급 재료는 바로 6월 PCE 물가지수였습니다. 헤드라인 넘버의 경우는 월간으로는 0.2%포인트 상승해서 예상치하고 부합했는데 연간으로는 예상치보다 높았고 또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의 경우는 또 예상하고 맞아떨어진 약간 믹스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약간 아전 인수격으로다가 서비스 업종 인플레이션이 월간 0.2%포인트 올라가면서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폭이었다는 점, 그리고 개인 소득 증가율이 예상치 0.4%포인트 절반인 0.2%포인트 증가로 나오면서 이런 조합들을 그냥 다 짬뽕 해가지고 이거 맛있다 그런데 이렇게 판정을 내려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가 반응도 그렇고 외신들도 앞에 보신 그 핵심 항목 한 5개 중에서 3개는 예상 적중, 1개는 예상 상회, 1개는 예상 하회 이런 구성은 그야말로 퍼펙트 즉 완벽한 구성이었다 그러면서 만약에 5개 중에서 3개 이상 예상 하회로 나왔을 경우에 또 이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연결됐을 수 있다. 아니 근데 언제부터 PC 물가지수를 이렇게 5개 항목씩이나 가지고 무슨 종합평가하듯이 그렇게 했었죠? 이래서 이제 좀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호재 둔갑이긴 하지만 지금 근데 월가도 뭐랄까 그 트럼프의 금리 인하 회방 조치에 대해서만큼은 연준이랑 월가가 지금 한 편을 먹고 최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 지난 3년 동안 바이든 정권 하에서는 그 연준의 역할이 진짜 참 자기들도 어려웠을 거야. 일단 바이든 자체가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혐오하는 그런 스탠스인데 그러면서도 또 연준 유동성은 또 필요한 그런 그 중간에 이율 배반적인 이런 세중간에 연준이 끼어가지고 매번 무서운 아버지 눈치 보면서 자식들 챙겨주는 일종의 어머니 역할로다가
틈틈이 그래도 월가의 덕담도 최대한 많이 해주고 또 이제 중소형 은행들 막 자빠질 때는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막 꺼내서 주고 하여튼 그런 이제 역할을 대놓고 뭐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이제 하긴 해왔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전면에 나서면서 이런 연준과 연준 의장까지 협박을 해. 막 11월 미국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면 내가 니네 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준과 월가가 같은 편을 먹었다는 게 뭐 우리한테도 나름 성과라면 성과죠. 요거는 글쎄 뭐 외교에 있어서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약간 한중일의 관계 이런 것처럼 어느 날 이제 일본이 뭐 재무장 관련해서 자위대 국방비 증액한다 이렇게 군사적인 몸집을 키울라 치면 이제 한중일 중에서 한국과 중국이 밀착을 또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중국이 뭐 대만 침공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드러낸다든가 이러면 또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는 거고 뭐 이러는 거죠. 하여간 여기다가 원래 경제 지표들은 앞에 6월 PCE처럼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이제 지연돼서 나중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 뭐 펜딩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7월 현실 지표로 나온 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제 7월분이 주말에 공개됐는데 이게 또 이제 조사할 때 보면은 주가 지수에 대한 심리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트레이드 핑계로 벌써 한 2주째 열심히 주식 시장의 어떤 자해 공갈성으로 변동성을 제공한 결과 이게 전달과 예상치 둘 다 못 미친 66.4 나와가지고 보니까 현실 평가 지수랑 미래의 기대 지수 둘 다 전달 6월보다 많이 내려갔어요. 이게 바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어떤 공작이 통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미시간대 측에서도 단기 인플레이션 평가는 안정적이지만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경제 지표를 예의주시해야 할 기간이다. 이렇게 또 살짝 겁을 줬어요. 자, 이 얼마나 또 연준 FOMC를 앞두고 적절한 그 앓는 소리였습니까? 사실 이런 거 너무 뻔해서 진짜 여기 태평양 건너에서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들지만 뭐 어차피 그들은 연준 창설 이후 100년 동안은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그들 간에는 민망할 게 없죠. 우리 그 복날만 되면 삼계탕집에 줄 서는 거 외국인들이 이해 못하는 거랑 뭐 비슷한 거죠. 아니 삼계탕이 복날 전날 먹으면 어떻고 복날 다음날 먹은들 무슨 차이가 있냐고 똑같이 다 몸에 좋은 건데.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벌써 한 3년을 지켜본 가장 확실한 공식은 뭐냐면은 우리 K 증시 외국인들을 움직이는 거는 바로 연준의 유동성이고 그 연준의 유동성에 그 어떤 댐의 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장치가 바로 미국 인플레이션이야. 근데 또 그 인플레이션의 3분의 1은 주거비, 3분의 1은 식료품 물가,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 유가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국제 유가를 좌지우지하는 중동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또 한창입니다. 2.8 전쟁은 뭐 여전히 협상 중인데 종전 협상이든 휴전 협상이든 어쨌든 간에 뭐 이스라엘이 요즘 어깨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다 이제 트럼프 덕분인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주말에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가지고 바이든 정부로 하여금 이스라엘 주도의 어떤 휴전 협상에 힘을 좀 실어줘라. 그러니까 좀 은근히 팔레스타인하고 하마스 놈들한테 미국이 나서서 겁 좀 줘라. 이렇게 좀 도발적인 스탠스를 드러냈고 또 그 다음에 이 네타냐후는 바이든하고 만나고 바로 또 트럼프하고도 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트럼프 당신 지금 지지율을 올려가지고 확실하게 당선 쐐기 받고 싶으면 우리 이스라엘의 뒷배인 유태인들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좀 시원하게 밀어줘라. 지금 바이든 경우는 이걸 계속 뭉개고 있는데 트럼프 네가 여기서 치고 나설 기회를 우리가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WTI 유가는 또 한번 계단식 하락이 나왔는데 원래 중동발 리스크가 올라가면 유가도 같이 올라가야지 맞는데 지금 왜 이러냐. 이건 바로 이번 주 목요일 마침 FOMC 끝나자마자 또 바로 중동에서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잡혀 있는데 지금 중동 상황에 미국이 또 끼어들 여지가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페크 회원국들의 감산 협의도 또 4분 오열 막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에 따른 거고요. 또 그다음 이제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이게 중국의 원유 수요 둔화 전망을 자극하고 있는 건데 이제 트럼프가 뭐 시진핑 담당 일진이니까 중국이 뭐 좀 먹고 살만하면 그냥 관세로다가 트럼프가 후드를 패면서 이제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요국으로서의 어떤 길을 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서는 사실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더 인플레이션 관리 잘하는 거 아니냐. 좀 뭐 이런 지금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아이러니한 게 바이든 정권에서는 참 대놓고 탄소 중립에다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밀어줬지만 사실 미국 내 원유 생산은 또 사상 최고였어. 바이든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일 1330만 배럴로 진짜 사상 최고 수준의 미국 내 원유 생산이 진행 중이고, 또 반대로 트럼프 정권에서는 그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선호를 대놓고 막 과시하고 했지만 정작 그 시절의 신재생에너지 업황은 호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뭐 일명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화석연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도 유가가 하락을 또 하고 있는 건 이게 진짜 어려운 거고,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고 IRA까지 손댄다 그래서 우리 2차 전지 업황이 계속 안 좋아지기만 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도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또 너 이놈이 웬일이냐고 2차 전지 맨날 까기만 하는데요, 갑자기 칭찬하니까 불안하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글로벌 전기차 업황이랑 우리 K2차 전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트럼프가 주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갑자기 테슬라를 매기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는 일론 머스크는 좋아하지만 모든 사람이 전기차를 꼭 타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사이 어떤 불협화음을 원인이라고 하는 또 지적이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폭스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트럼프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기차 비판 좀 이제 그만 좀 아닥해 줄 수 없냐고 요청했다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 트럼프가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일론 머스크는 매달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0억 정도를 트럼프 캠프에 기부하겠다는 사람이고, 그가 나를 지지하는 만큼 나도 일론 머스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전기차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요 보도 나가고 바로 다음날 일론 머스크가 그 월 600억 기부 의사를 취소했다는 그런 또 소문이 SNS에서 막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는 게 또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뭐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물론이고 전 세계 주요 그 어떤 그 대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그래서 심지어는 테슬라 실적의 일정 부분은 비트코인 가격하고도 연동이 돼 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이제 남의 이런 집안 잔치에 가서 그 가족 중에 한 명을 트럼프가 이제 디스해 버린 거야. 저 가망 없는 놈이다, 한심한 놈이다, 이렇게. 근데 사실 아이러니한 게 현재 트럼프의 가장 많은 후원을 하는 그룹이 바로 정유사하고 그쪽 로비스트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데, 근데 문제는 그 정유사들하고 반대편에 있는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CEO가 같이 고액 기부자 명단에 들어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구조죠. 하여튼 그래서 지난 금요일장 테슬라 주가는 소폭이지만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바로 오늘 새벽 트럼프의 연설까지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다 반영이 되면 또 당장 내일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그게 먼저 우리 월요일장 K2차 전지주들이 또 매를 앞서서 맞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참 그 뭐 같은 시나리오가, 보통 테슬라 오를 때는 AI랑 로봇 기대감으로 올라가니까 그거는 우리 K2차 전지주들하고 관계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못 따라가고, 또 이렇게 하락하는 날은 또 전기차 이슈로 내려가니까 우리 K2차 전지주들한테 직격탄이 되는 거고, 뭐 계속 이런 식이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의 연설 내용을 잠깐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자기가 재선에 성공하면 이라는 전제를 깔았으니까 이제 거기 컨퍼런스를 참여하고 또 뭐 영상으로 지켜보는 그런 젊은 사람들하고 그걸 또 간접적으로 어떤 이익 주체인 코인 투자자들한테 일종의 공약을 이제 설파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 내가 대통령 되면 그 미국 정부의 원유 비축유처럼 비트코인도 일정량을 비축량을 정해서 꼭 비트코인 보유하겠다. 두 번째, 내가 취임하면 가상자산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푸는데 완화하는데 소극적이었던 증권거래위원장을 내가 취임 첫날 잘라버리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거고, 또 과거 그 팍스 아메리카나 시절에 그 미국의 어떤 그 파워의 원동력이었던 철강과 자동차 패권을 지금 중국한테 홀라당 뺏기게 생겼는데, 이 가상화폐만큼은 절대 중국에 뺏기지 않겠다, 이런 어떤 안보의 명분을 또 갖다 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테슬라 얘기 나온 김에 당장 우리 K증시 월요일장에서 K 2차 전지주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웨드부시 모간의 테슬라 관련 분석을 보겠는데, 먼저 이런 상황에도 웨드부시는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에다가 목표가 $300를 제시했네요.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우리 K 2차 전지주들에 적용할 교집합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 테슬라의 전기차 수요는 중국을 중심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 K 2차 전지에 전혀 해당이 없죠. 우리가 만드는 배터리나 소재가 뭐 중국 전기차 회사에 들어가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테슬라가 로봇과 AI 산업의 중심에 있으며 10월 10일 공개될 로보택시 전략이 뚜렷한 존재감을 과시할 거다. 근데 이것도 무슨 에코프로나 금양이 로보택시 테마인가요? 맨날 그놈의 몽골, 칠레 여기 광산 타령만 하고 있는데 이런 미래 첨단 산업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테슬라의 저가 모델, 그러니까 $30,000 미만 차종은 내년 2025년 상반기에 마침내 출시될 것이고, 이게 향후 몇 년 동안 테슬라 매출의 주요 비중을 차지할 거다. 이 말인즉슨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시키고 IRA를 나가리로 만들 경우에 대비해서 저가 전기차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전략에 따른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30,000 미만 저가 모델을 당연히 LFP 배터리 아니면 원통형 그 배터리 들어갈 건데, 그러면 우리 K 셀 메이커, K 배터리 3사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기 수혜가 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금양, 여기 469 원통형 배터리의 경우는 아직 시제품만 겨우 나왔는데 당장 내년 2025년 테슬라 저가 모델 양산에 이 배터리가 들어간다고요? 이거는 정말 내가 김유정하고 가족 계획 세우고 애들 이름 먼저 짓는 소리야. 잘 보세요. 이제 금양 배터리 수율 다 잡고 완전 출시까지 몇 년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심지어 아직 공장도 안 만들었는데 지금 LED 전구 따마에 불 한 번 켰다고 테슬라를 잠재 고객으로 여긴다고? 그리고 15분 충전에 600km 가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든다고 이 샘플만 가지고 지금 유럽 업체들하고 공급 협상에 들어간다고? 지금 테슬라가 만드는 4680 그 배터리가 수율 45%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도 일론 머스크가 매번 회의 때마다 서류 집어던지면서 지랄을 한다잖아. 이거밖에 못하냐고. 근데 테슬라 같은 실리콘밸리 원탑 기술 가진 회사에서도 이 수율 45% 만드는데 지금 3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웨드부시의 테슬라 목표가 $300. 이게 우리 K 2차 전지주들의 과연 호재가 되겠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